음. 우리는 지하철 타기도 힘드는데. 아, 박동철 단장님 벌써 들어와 계시면 굉장히 뒤돌아서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와우, 몽골에서도 의성이고 부산이고 울산이 뭔 줄 알았더니 뭐 이번 뭐 잽도 안 돼요. 그죠? 네, 울산 착한 센터 아무리 많이 돌아도 저 러시아보다 안 추워요. 안 멀어요. 야, 여기 울산 착한 센터 엄청 많아요. 네, 전진센터. 예, 부산 전진센터 엄청 많습니다. 예, 서울 분들이 더 적은 것 같은데요. 서울 다 얼었나 봐요. 아, 진짜 오랜만에 동네 아이들이 나가서 눈사람 만들고 막 이렇게 눈으로 장난치고 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진짜. 아, 근데 나이가 드니까 미끄러질까 봐 그거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은. 아유, 막 쟤네들 넘어지면 어떡하지? 나 다리 힘 풀려가지고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누구 자꾸 넘어지지? 막 이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아이들은요, 예, 정말 세상 모르고 놀고 있더라고요. 제 차 위에 올려있던 눈을 다 쓸어내려서 청소해줬어요. 아이들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영하 18도의 서울의 날씨에 체감온도 20도에 네, 옛날에 발이 꽁꽁 얼어가지고요. 무감각했던 우리 옛날 생각, 아, 이거 라떼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반갑습니다. 강사님 어디 계셔요? 어디 숨어 계셔요? 강사님 들어오셨나요? 네, 일찍 들어왔어요. 너무 재밌네요. 어머. 아유, 저 혼자 떠들었는데 어디서 몰래 듣고 계셨네. 아유, 강사님 제주도신가요? 부산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해외신가요? 천안이에요. 천안요. 네. 아, 천안이 추워요? 부산이 추워요? 제주도가 추워요? 지금은 추운 줄 모르겠어요. 방에만 있어가지고. 아니, 그새 염색하셨어요? 백발이 되신 것 아, 같아요. 염색이 아니라요. 지금 제가 계속 염색을 했었는데, 코로나 오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변화들이 많았는데, 요즘 좀 중후해져 보려고, 좀, 염색 안 하고 한번 기다려 보는 거예요. 내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로 갈지. 아,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얗게 됐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원래 스타일이 좀 말도 많고 촐랑거리잖아요. 그래서 스타일을 좀 중후하게 바꿔보려고. 아, 저는 어떻게 하면 젊어 보일까 하는데, 네, 저도 분위기 바꿔봤습니다. 연두색에서. 네, 그래요.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애터미의 완전 액션 스타시고요. 네, 우리 윤식 로얄님을 모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과 마무리는 사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사운 준비되셨나요? 네. 네. 사운 준비. 야, 시작. 영혼을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변명한다. 이참에 이참에 있으며 천국이 생긴다. 와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식 로얄님 밖에서 뵈면은 몰라 뵐 것 같아요. 너무 멋있네요. 네, 오늘 멋있게 저희들한테 뒷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우리 비대면에 어떻게 살아갈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로얄 마스터 윤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인정 스타님 말처럼 지금 밖에가 뭐 굉장히 춥다고 하고, 저도 이제 천안에 와 있는데, 잠깐 밖에 나갔을 때는 이게 제주도에만 살던 제가 지금 이제 집은, 김해에다 집을 사놨거든요. 그러니까 김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와, 여기 오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제가 왜 천안에 와 있냐면, 저희 아이들이 셋인데, 그러니까, 다단계를 시작할 때 하나 했던 아이가 셋이 돼가지고, 애터미를 사실 하면서 그 셋을 키워야 되는 게 목표였잖아요. 근데 이제 큰딸은 벌써 대학을 졸업했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지금 가 있고, 막내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 친구가 공부를 그렇게 못해요. 수학 30점 맞고 막 영어 20점 맞고 그러는 친구거든요. 근데 대학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다 보니까 그 천안 쪽 그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오피스텔을 하나 빌려놔가지고 제가 지금 올라와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천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밖에가 굉장히 뭐 춥다고 하지만 사실은 잠깐 나갈 때만 추웠지 지금 안에만 있잖아요. 대부분이 다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추운 줄은 모르겠고요. 단지 너무 오래간만에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좀 뭐라 하죠? 어색하기도 하고 좀 낯선 환경에서 뭔가를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많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55분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55분에 들어왔는데 계속 우리 김미정 스타님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 대기하면서요. 계속 콩닥콩닥 거려가지고 환장하겠어요. 특히나 이 줌 미팅은 아직 제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적응이 아직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어색은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상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도 이 줌을 또 한 번씩 들어가기 시작한 게 이제 저도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여기에 적응해서 아까 김민정 스타님 말처럼 그래야 우리 2021년도 지금 올해 뭔가 크게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저는 이 애터미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건 제가 그렇게 꿈꿔왔던 그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항상 돈에 대해서 구애받는 거. 그러니까 돈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것들을 애터미를 딱 만나가지고 석세스에 가서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면 내가 그렇게 꿈꿔왔던 돈 걱정 없이 사는 삶은 되겠구나. 그리고 시작할 때 내가 석세스에 갔을 때 제 그때 사정이 어떤 사정이었냐면 부부 신용 불량자에다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아이 셋에 진짜 거지 중에 산거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터미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진짜 돈 걱정 살 수 있겠다. 이런 목표치를 가지고 뛰어들었는데 시작하면서 이제 제주도에서 김해에서 왔어요. 이따가 제가 제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가지고요. 1년, 2년, 3년 했더니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4년, 5년 했더니 크라운 클럽, 크라운 클럽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로얄 클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회사에서 뭐 일본도 보내고 미국도 보내고 막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이제 안 가본 곳 없이 다녔고 뭐 한국 내에서도 제가 뭐를 잘한다기보다는 막 좀 열정은 있어요. 제가 열정은 있다 보니까 막 강의를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하다 보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저한테 암시를 주면서 또 뭐라고 암시를 줬냐면 나는 애터미의 연예인이다. 이렇게 막 암시를 주고 또 몇 번 떠들었더니 주위 분들이 또 진짜 연예인이라고 막 이렇게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막 좀 붕붕 떠가지고 갔고 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제가 뭐 여러 군데 안 가본 데 없이 갔고 2018년도부터 제가 3억대는 진입을 했어요. 3억대까지 딱 진입을 해가지고 2020년 딱 들어오면서 올해는 내가 크라운 클럽에 들어간다 이렇게 목표를 딱 세웠는데요.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 듣도 보도 못한 상상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이 딱 터지면서 처음에는요, 진짜 멘붕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성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도 많지, 그 다음에 가만히 있지도 못하지, 뭔가 막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역마살이라 그러죠. 막 움직여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무슨 센터도 뭐 집합금지 만들어버리지, 외국은 아예 못 나가지, 막 이러니까요. 사람이 뭔가 딱 묶이면서 멘붕이 오는 거예요. 또 멘붕이 오고 또 플러스 알파로 뭐가 왔냐면요. 갱년기까지 오더라고요. 얼굴 빨개지면서.
와, 사람이 이게 엎친 데 겹친 데 그렇게 오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전혀 못 잡았어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골프를 그때부터 치기 시작했습니다. 골프를.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그래서 집이 원래 어머님이 제주도 계시니까, 제주도에 내려가면서 거기다 차를 한 대 갖다 놔가지고요. 4월 달부터 계속 공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방향을 그때까지도 못 잡았거든요, 전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를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또 우리의 뭐라 그러죠? 구세주죠. 바로 박한길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뭐 풍신연등 막 이러면서 앞에 나가서 이제 방향 제시를 딱 시작하고 이제 온택트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를 해 주시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런 원래 이제 특화된 게 막 방방 뜨는 게 특화됐는데 줌에서 하면 뭔가 좀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만질 줄도 몰라. 근데 막 회장님은 그런 거 해가지고 뭐 불러가지고 다 해라 무슨 기구들도 부르고 뭐도 해라 그러는데 의외로요. 제가 나이가 50세밖에 안 됐는데 진짜 잘 못해요. 기계치라 가지고 못하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해야지 하다 해봤는데 주위에 저희 파트너분들이 나보다 진짜 좀 똑똑한 파트너들이 많거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애터미에서 성공한 건 제 능력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가 모든 것들을 저희 파트너들이 하거든요. 근데 그 파트너들이 줌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씩. 그러면서 그들 중에서 이제 저희 그 라인 한 분 중에 정정남 본부장님이 본인 라인들 이 줌을 하면서 저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 되게 어색하고 뭐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씩 적응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은 진짜 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적응이 됐고 적응이 되다 보니까 또 요청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강의해달라고 요청도 들어오고 그래서 못한다고 막 빼다가 이왕 뭐 어차피 해야 될 거 한 번씩 매맞춰 해가지고요. 어색하지만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몇 번을 했어요. 몇 번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놓고 한 건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더 어색하고 더 사실 떨려요. 많이. 떨리지만 이제 이걸 또 처음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자주 할 걸로 마음을 먹고요. 이제부터 제 얘기를 사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회장님이 풍신연등하면서 회사에서 모든 시스템들을 만들면서 그래도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남들은 다 어렵고 힘들 때 회사는 사실 해외는 승승장구했고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선방을 했잖아요. 그 선방을 한 이유를 봤더니 바로 지금 보시는 우리 김희정 스타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리더분들 여기도 제가 듣기로는 한 10명 이상의 우리 이경남 본부장님부터 시작해서 10명의 리더분들이 모여서 재신협력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서 회사가 그래도 선방을 하는데 큰 일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너무 칭찬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초대해서 너무너무 영광스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제 제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사실 센터 강의를 할 때,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 강의를 할 때는 뭔가 나름대로 이렇게 틀을 만들었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막 하고 싶어도 혹시나 해서 말을 잘 못하는 게 많은데 저는 센터 강의할 때는 그 전부터도 좀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그 쉬운 말로 좀 상스러운 말로 다 까발리고 다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7년 정도를 진행을 하고 나서 그 내부를 알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나름대로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요. 다른 다단계를 하면서 아예 다 까놓고 다녔어요. 싸그리 싹 다 거짓말 안 하고. 그리고 특히나 저는 애터미에서 좋았던 게 그렇게 까발려도 충분히 가능한 게 애터미더라고요.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센터 강의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사실 이 줌 강의는 또 거의 본사 강의나 똑같잖아요. 지금 제가 강의를 하면 옆에도 보니까 저 기록 중에서 깜빡깜빡 거리는데 이게 나가면 또 이게 어딘가로 또 흘러다니고 또 제가 한 말이 또 뭐 제 입장에서 보면 조금 좀 뭐죠 막말했다고 해서 또 많은 분들한테 또 지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도 조금 조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이런 식의 이 애터미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요, 여과 없이 좀 많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왜 애터미를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제 입장인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 애터미를 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선택한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떻든 애터미에 와서 지금 성공자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직 임페리얼 된 것도 아니고 크라운 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요,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성공했다고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왜 아직 끝이 안 돼 있는데 왜 성공했다고 떠들 수 있냐면요, 제 애터미 처음 시작하면서 했던 목표가 돈 걱정 없이 사는 삶인데, 사실 그 돈 걱정 없이 사는 삶이 해보니까요, 월 1,000만 원만 벌면 일단 돈 걱정은 안 해요. 그게 막 넉넉하거나 만족스럽진 않지만 일단 돈 걱정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3년 만에. 거기다가 더불어가지고 2년 지나니까 다시 2천만 원대가 넘었고, 지금 이제 많이 받을 때는 제가 3천만 원까지는 받거든요. 가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목표했던 것들을 다 이뤘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로 할 거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애터미를 선택했는지 하나와, 두 번째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까지 올라왔는지 제가 했던 거를 그냥 여과 없이 똑같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단 하나 이제 꼭 이제 부탁을 드릴 건 뭐냐면, 우리 애터미 안에도 진짜 커다란 성공자들이 많잖아요. 임페리얼 마스터가 벌써 7명이고 크라운 마스터도 진짜 수십 명이 되고, 로얄 리더스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성공을 하다 보니까요, 그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게 내가 맞다고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각자 나름대로 환경에 내 거랑 맞아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성공자분들이 말하는 거와 제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하는 건 철저하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제게 100% 맞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 얘기를 오늘 할 거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여과 없이 하는 말에 대해서 저런 거는 나와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은 좀 기본적으로 우리 사장님들이 그냥 알아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 사람은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그냥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난 게 이제 제주도에서 태어났는데, 사실 어린 나이부터 제가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돈을 빨리 알아버린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돈 때문에 우리 집안 분위기가 여러 각도로 바뀌는 걸 많이 봤어요. 돈 때문에. 저희 집이 이제 제주도 옛날 같으면 아까 우리 김윤정 수사님도 라떼는 개념이 있듯이 저희도 깡촌이었거든요. 깡촌의 라떼는 뭐 어촌과 그 다음에 농촌이 섞여 있는 데다 보니까 좀 어려운 곳이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곳에서도 저희 부모님, 아버님이요, 좀 저희 동네에서는 가장 많이 배우셨어요. 많이 배워가지고 그때 당시 44년생이신데 서울에 있는 경희체대를 다니셨어요. 경희체육대학 다녔는데 2학년 정도 다니시다가 어머니를 그 방학 때 내려왔다가 만나셔가지고요, 어머님 때문에 학교를 중퇴를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삶을 시작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졸업을 못하고 어머니랑 살았는데, 어머니랑 살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원했던 거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저 자체가 어떤 부모님이 싸우는 걸 막 들어가지고 이해가 됐을 때 어떤 말들을 많이 했냐면, 아버님이 나는 너네 엄마 때문에 내 인생 조졌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때까지 대학 졸업했으면 잘 됐을 텐데 어머니를 만나면서 자기 인생이 꼬였다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안 된 거를 모든 탓으로 돌리면서요, 밖에 나가서 술을 드시고 왔을 때는 그게 굉장히 심해지고 굉장히 많이 싸우더라고요. 특히나 싸울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오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 돈을 달라는 걸 자꾸 얘기해요. 돈 달라고. 그래서 돈을 주면 그냥 나가세요. 근데 돈을 안 주면 그날은 이제 집이 거의 전쟁터처럼 풍지박산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저희 어머니 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술 먹고 그냥 돈 주면 되잖아.
이랬더니 어머니가 그걸 주고 나면 우리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어머니는 해녀였거든요. 줄 수가 없으니까 매를 맞더라도 안 줄 때가 꽤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는 돈만 있으면 우리 집이 그래도 조금 평안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돈에 대한 개념이 딱 박혀 있었습니다. 돈을 어떻게든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부터 돈 버는 일에는 그 남들이 볼 때 야, 쟤는 돈에 미쳐있다 할 정도로 돈 귀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돈 만드는 일 찾았던 게 그 어린 나이에 그 밭에 가가지고요. 우리 말하는 이제 약초도 캐거나 고사리 같은 것도 캐고 그 다음에 진해도 잡고요. 그 다음에 그 봄에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보리를 많이 갈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꿩이 우리 달걀처럼 알을 낳으면요. 그때 당시엔 달걀이 귀하니까 그런 걸 갖다가도 또 팔아요. 몇십 원씩이지만 그런 거 팔아가지고 돈을 막 모아요. 돈을 모으면서 왜? 머릿속에 그런 관념이 딱 있다 보니까. 그래 놓고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때는 은행도 좀 몰랐었으니까 깡통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땅속에 묻어두면서 그게 많아질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어떻든 그런 식으로 돈에 대한 개념을 가지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고등학교쯤 때부터는요, 제가 또 바다에 가서요, 고기잡이 하는 배를 타기도 많이 탔어요. 대학 때는 아예 그 학교 가기 전에 새벽에 바닷가에 나갔다가, 그러니까 배 타고 나갔다가 고기잡이 들어오고 나면 대학을 갈 정도로 그런 식으로 돈을 모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런 작은 돈은 아무리 모아봐야 큰 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돈을 모아서 저희 집안이 평화를 위해서 그걸 내놓은 적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돈 좀 불리려고 하다가 사실 돈 좀 불리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 노름밖에 없었거든요. 짤짤이라고. 그런 거 하면서 그냥 어렵게 버려가지고 돈 날려버리고 그런 형태가 계속 됐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돈을 벌려고 노력해도 돈이 벌리지 않다 보니까요. 서서히 그 돈에 대한 개념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사실 일하면서 돈 벌어야지 막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면 체념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그냥 막연하게 체념이 됐어요. 그래도 어렵더라도 우리 다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어렵더라도 대학도 가잖아요. 어렵더라도 결혼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냥 결혼까지 쭉 가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대학은 그래도 졸업했는데 제주도에 있는 지방대학이지만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직장 잘 들어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요. 회계학을 전공했어요. 경제 쪽으로 회계학 전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직장도 들어갔어요. 좋은 직장은 아니지만 직장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뭔가를 체념하고 막연하게 살면요. 꼭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문제가 생기는 게. 저는 사실 그 아버님, 어머님의 삶을 보면서, 특히나 아버님의 삶을 보면서 항상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나는 나중에 커서 장가 가면, 애를 낳으면 절대로 우리 아버님처럼 안 살겠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안 살겠다고. 근데요, 똑같이 살고 있는 내 모습을 알게 돼버린 거야. 똑같이. 아무리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안 산다 그래도요. 내가 저희 아버님처럼 똑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봤더니 그 가난했던 게 대물림이 되면서요. 살아왔던 과정 자체가 똑같이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못 속인다고요. 아버지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술은 안 먹는다고 어머니한테 사실 내가 술을 먹으면 손에 장을 친다고 약속까지 했었는데요. 술도 먹게 됐습니다. 술도 먹게 됐고 그리고 또 아버지처럼 폭력적인 부분은 없었지만요. 똑같이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언어 폭력적인 부분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요. 어느 한날은 진짜 나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날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 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편안하게 갔는데 어느 날 나를 탕 때리는 그 순간 있죠.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 그 뭔지 모르지만 흐느끼는 소리가 잠결에 들리는 거예요. 눈을 딱 떴는데 옆에서 와이프가 울고 있는데 굉장히 그날따라 처량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도 많이 울었겠죠. 근데 그날따라 그렇게 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서 큰 딸아이가요. 그때 딸이 하나였으니까.
그 딸아이가 같이 오는데 그 모습 자체가요, 너무 낯설지 않은 거예요. 내가 과거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그 모습들이 투영이 되면서 내가 했던 모습이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그렇게 안 산다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안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똑같이 살고 있던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나 이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닌데. 해가지고요. 와이프한테 그날은 진짜 울었습니다. 울었어. 울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그렇게 안 살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 미안하다고.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진짜 시집 와서 내가 진짜 행복하게 한다고 말을 하고 왔는데 어렵지만 근데 똑같이 사는 널 보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진짜 목숨 걸고 돈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그런 말 하면서요. 그때부터는 진짜로요. 내 목숨을 걸어놓고 돈 버는 일. 더 어린 나이 아니잖아요. 이제 성인이고 애까지 있잖아요. 진짜 그걸 찾기 시작했습니다. 걸고. 근데 없더라고요. 우리 뭐 대부분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방법. 일단 좋은 집에서 태어나면 돼. 부잣집에서.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많이 물려받으면 종잣돈 많이 물려받으면요. 그 돈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아요. 안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머리가 좋으면 돼. 똑똑해가지고요. 말도 잘하든 아니면 성적이 좋아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때 당시 뭐 그래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많은 연봉을 받으니까 또 부자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 안 그러면 뭐 얼굴이라도 잘생기든 키라도 큼직하게 커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런 모습만 갖고 비주얼만 가지고 또 돈 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델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연예인이 된다든지. 근데 저를 봤더니요. 그중에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지. 머리도 안 따라주지. 생긴 것도 안 되지. 결국은 뭐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진짜 이게 아닌가 할 때쯤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우연히 대학 다닐 때 우리 과에서 가장 공부 잘했다고 말했던 친구가 호주 유학 갔다 왔다는 친구를 길가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나보고 비즈니스 같이 하자고 했던 게 다단계였어요. 그것도 어떤 다단계냐면 속옷 다단계. 속옷 다단계였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어봤더니 진짜 괜찮았어요. 다른 게 괜찮은 게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있을 것도 같다. 바로 내가 원하는 것 같다 했어요. 나는 다른 건 못해도요. 열심히 하는 걸 하나 잘하거든. 무조건 목숨 걸고 뭔가 한다 그러면요. 몸이 빠사지는 한이 있어도 그런 건 잘하거든요. 근데 그거 될 것 같아. 돈 없이 돈 벌 수 있다부터 시작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매개체가 속옷 상관없어. 돈 벌 수만 있다면. 속옷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나는 돈 벌면 되는데. 사람 데려가서. 그런 마음으로 해가지고요. 네트워크에 뛰어들었는데 남들하고 좀 달랐던 게 있어요. 그걸 딱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는 그냥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모든 걸 놓고 완전 전업으로 뛰겠다 싶어가지고요. 그 다니던 직장 바로 그만두고 저는 전업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많이 말렸죠. 안 그래도 어려운데 어려운 상황에서 그거 해가지고 안 되는 건데. 왜냐하면 그 전에 좀 다단계 알던 사람은요. 그때 당시도 다단계는 안 된다고 다 얘기를 했어요. 안 되는 쪽으로. 옛날에 그 재팬 나이프다 뭐다 해가지고요. 그 자석료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알고 있던 사람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나는 꿈을 꾸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소리들이 들리지 않더라고. 그래서 완전히 내놓고 전업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그 회사는요. 주력으로 했던 게 여자 속옷하고 그 다음에 정수기였어요. 속옷은 제가 참 많이 팔 것 같지만 팔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뭐만 잘 팔았냐면요. 브래지어만 잘 팔았어요. 브래지어만. 그거는 왜냐면 겉으로 보고도 팔 수 있거든. 근데 속옷은 입혀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못 팔아요. 특히나 저는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부탁해서요. 입혀보는 일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런 게 적성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요.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기분을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 와이프는 그걸 할 줄을 몰라요. 우리 와이프 데리고 가서 고객을 만나서 속옷 입으로 들어갔다 오면 한 사람도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브래지어 파는 거. 그래서 제가 브래지어 파는 데는 특화됐습니다. 사이즈를 다 할 정도로. 몸에만 딱 보면 사이즈 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전문가가 돼가지고 브래지어 팔았지만 그거 팔았다고 해서 남는 거 거의 없거든요. 그것도 늘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비전 제시해서 사람을 끌어와야 되는 거니까. 안 되고요.
정수기는 꽤 팔았습니다. 정수기는 어떻게 팔았냐면요.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제가 임대 아파트에 그때 살 때인데 아파트 단지에 쓰레기장에 가보면요. 페트병들 있죠. 그거를 집에 와서 물 담아가지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정수기 물을 담아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그걸 아침에 생수 배달을 합니다. 그럼 먹어봐가지고 좋다는 데 있으면요. 그 사람들한테 연락해가지고 팔았었어요. 그래서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까지 2시간씩을 매일 그 물 배달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걸 하면서요. 정수기를 그래도 꽤 팔고 그 다음에 여자 이 브래지어도 꽤 팔았습니다. 그런데요. 나아지는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사업자를 만들어서 100만 원이 아니죠.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씩 그 묶음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 생겨야 조직이 커지는 거예요. 소비자만 만들고는 절대 안 되는 건데 이론상으로만 들었던 그리고 시작할 때 저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것도 분명히 뭐냐면 사업이다 보니까 속옷을 뭉탱이로 사야 돼. 그래가지고 그 캐리어 있죠. 캐리어 가방 하나. 그 다음에 정수기가 그때 10대인가를 같이 사니까요. 2천만 원이 들더라고요. 카드를 다 끌고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카드를 다 끌고가지고 그걸 저는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제가 사람들한테 전달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저처럼 하는 사람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제품 하나씩 써주는 사람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2년을 진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사람이 힘들면 어떻게 돼요? 뭔가 또 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요. 유혹이 들어옵니다. 유혹이. 그 유혹이 들어온 게 통신다단계 유혹이 들어오더라고요. 통신다단계가. 와, 딱 들어봤더니 야, 내가 이렇게 뛰던 건 너무 달라. 이건 너무 쉬울 것 같아. 왜? 누구나 쓰는 핸드폰. 그렇잖아요. 한 번만 개통시켜 놓으면 이거 계속 쓰면 요금 올라온대. 그래가지고요. 바로 또 그거 덜컥 그만두고 통신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건 또 이론하고 이건 또 더 다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안 일이지만요. 다단계는 매개체만 다를 뿐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쉬운 줄 알고 뛰어들어가지고 그거 1년 만에 또 그때는 제가 저희 와이프 카드를 또 다 썼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내 카드. 두 번째로는 와이프 카드 다 썼어요. 와이프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카드 한번 제대로 안 써보고 신용불량자 됐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그나마 이해한 건 내가 다른 데 쓴 게 아니라 뭔가 해보려고 부자가 돼보려고 한 거라서 뭐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말은 던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통신 다단계를 또 하면서 그만될 때쯤 세 번째 들어온 게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유사수신. 그게 사실은 매개체만 달리하면서요. 요즘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요즘 제일 많이 오는 게 우리 코인 있죠. 또 오늘 요번에 뭐 비트코인이 사상 최대가다 어쩌다 뭐 투자 쪽 있잖아요. 그래서 코인 다단계가 난리치고 요즘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요. 또 그 있잖아요. 플랫폼 비즈니스 다단계 해가지고 우리처럼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아이템들을 가지고 뭐 넷플릭스 다단계 별하별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다 유사수신 개념이에요. 거의 99%가. 그런 게 들어왔는데 저한테 들어왔던 건 J모가 다단계가 들어온 JU라고. 그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괜찮았어요. 내용 들어보니까. 제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괜찮았어요. 물건을 주고 돈도 주고 아니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내가 100만 원 주고 사면 물건 100만 원 주면서 돈은 150만 원을 줘. 이러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요, 그 안에 들어가서 마케팅을 쭉 풀다 보면 되는 것처럼 보여요. 대신 그 15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들어갔는데 150만 원을 당장 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쪼개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릴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빨리 받으려면 밑에다 사람을 데려가면 돼. 결국은 사람 데려오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데려가면 빨리 주는 거고 못 데려가면 늦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은 맞으니까 그것까지 시작을 해가지고 총 7년을 했습니다. 7년을.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쫄딱 망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 7년을 하면서요. 집에 많이 못 들어가고 거의 밖에만 살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밖에만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 7년을 하고 나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땐 그래도 임대 아파트였어요. 근데 딱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머니도 임대 아파트 살았거든요.
근데 다 정리하고 와이프,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나까지 다 다시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사는. 어머니하고 남동생이 살았었거든요. 20평짜리 아파트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하고 남동생 하는 아파트에, 20평 아파트에 5식구가 또 기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요. 참 슬펐습니다. 특히나 그 회사가 망했을 때 제가 집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밖에 있다 보니까요.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지를. 그 7년 동안 그렇게 하고 완전히 거지 중에 산거지 되고 나니까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은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들까요? 제일 먼저 드는 게요.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극단적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지 나는 이 세상에 살 자격이 없어.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실제로 목숨을 끊어보려고요.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목도 잡아가지고요. 숨구끼리 여기 숨구멍 두 개 잡아가지고 이 숨이 막힐 때까지 한번 하다가 툭 넣은 적도 있고요. 또 면도칼을 해가지고요. 여기에 딱 대가지고 요게 끊어보려고 노력한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끊었는데 피가 딱 보이면 솔딱 나가지고 이렇게 잡은 적도 있어요. 사람 죽으려고 해도요. 참 죽기 어려운 게 또 목숨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아야 될 이유를 제가 제 자신이 찾게 되더라고요. 그 찾은 게 뭐냐면요. 제가 다단계 시작할 때 아이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망해 먹었을 때 어떻게 됐냐면 아이가 셋이 돼 있더라고. 셋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밖에서 놀았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는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들어갔다가 한번 나오면 하나씩 생겼던 것 같아. 나도 모르지만. 하여튼 아이가 셋이 생겼는데 그 새 아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못 죽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하나였다면 우리 와이프 혼자서로 충분히 케어할 수 있잖아요. 어렵더라도. 근데 아이 셋을 우리 와이프가 어떻게 혼자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 먼저 가버리면 우리 아이들, 우리 와이프, 우리 어머니까지 무슨 죄입니까? 그래가지고요. 최종적으로 마음을 먹은 게 바다지만 목구멍은 포도청이라고 어떻든 바닥일 하다 보면 뭔가 아이들도 크고 나면 그때 되면 다시 한번 내가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음 먹고 나서요. 노가다도 일용직으로 노가다도 뛰고 대리운전, 그 다음에 영업 택시, 그 다음에 학원차 운전. 하여튼 바닥에서 할 수 있는 알바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거 없이 막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열심히 사는 모습들은 주위에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닌 거지, 다단계만. 그거 봤던 중에 한 분이 나보고 와서 하는 말이 너 그렇게 열심히 뛸 거면 그런 거 말고 한번 금융 쪽 일을 해봐라 하고 해줬던 게 보험입니다. 보험. 근데 그 보험도 사실은 가기 싫고 저는 그런 걸 원하지도 않았고요. 보험 하시는 게 제일 싫어했었어요. 제가 보험 하시는 분들을. 왜냐하면 너무 징글징글한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보험 하시는 분들. 저도 했었지만 저도 하게 됐지만 왜냐면 그 전에 보험 하기 전에는요. 보험 하는 사람만 보면 너무 징글징글거리는 거야. 특히나 제가 마지막에 그 직장 생활할 때요. 제가 그 경리과장을 할 때 주류회사에서 그 보험하시는 분이 오면요. 옆에 앉아가지고 뭔가 써주지 않거나 뭔가 안 해주면요. 가질 않아요. 1시간,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징글징글 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저보고 그쪽 부분을 금융 쪽 부분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보험업이니까 하기 진짜 싫었습니다. 근데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요.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작할 때 저랑 면접 보신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당신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보험도 못한대.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잘못해서 신불자가 된 게 아니라 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 방법을 제시해달라 그랬더니요. 그분이 신용회복 신청하라 그래가지고 그 신용회복 신청까지 해서 제가 보험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을 때 사실은 이제 애터미를 만나게 된 거예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내 과거의 애터미 만나기 전에 모든 걸 지켜보면요.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안 해본 게. 부자가 되려고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본 거예요. 장돌뱅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각자가 다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죠. 다들. 근데 완벽히 만족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부분이 어쩌면 성공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왔는지도 몰라요. 저처럼. 그래가지고요. 애터미가 딱 왔는데 중요한 건 애터미도 다단계였던 거예요.
그 보험할 때 애터미가 왔는데. 그러면 다단계를 목숨 걸고 7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7년을 목숨 걸고 했는데 결과를 못 냈어요. 근데 또 새로운 다단계가 왔습니다. 제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이게 하늘의 뜻이었던 것 같아. 할 수밖에 없게끔. 왜? 저한테 정보를 주신 분이 바로 제 보험 고객이에요. 고객 중에서도요, 그런 고객 있잖아요. 완전 그 골드 고객. 저에게 막 여러 가지.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분도 그분이 요 전번에 강의를 했다고 저 들었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김정숙 총장님이라고 그분이에요. 그 선배. 그분이 저한테 진짜 그렇게 잘했어요. 그 어려웠던 저한테 잘해줬고요. 그분이 뭐 보험회사, 그때 당시 동양생명인가? 그쪽에 보험 들었던 것들을요, 제가 다녔던 미래에셋으로 다 바꿔줬어. 우리 보험 바꿔준 게 진짜 어렵잖아요. 자기 손해를 봐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도 바꿔줬고요. 또 이제 펀드 상품도 막 가입해주고 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고객이에요. 근데 그 고객이 와서 애터미를 알아봐 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가 다단계를 다 해본 사람, 선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알아봐 줘라. 그래서 아니면 안 하겠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지 말라고. 다단계 똑같다. 원래 똑같은 거다. 뭐 마케팅 플랜만 조금 바꿔놓고 말만 그렇지 다 똑같다. 하지 말아라. 근데 나보고 들어보소 얘기하래요. 정확히 보고 나서. 그래서 스폰서분들 본인 스폰서가 내려올 때마다 제가 미팅을 시키더라고요. 많은 분들하고 미팅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최고 직급자분들 2명하고도 미팅했었어요. 근데요, 귀를 막아놓고 들으니까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막아놓으면. 우리가 사람이 마음을 열면 조금 들리지만요, 마음을 닫으면 안 들립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억지로 초대되신 분들은요,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딱 막아놓으니까. 그래서 듣지 않고요, 그냥 끝나고 나면 그분 보고 하지 말아라. 당신 같은 분 이 진흙탕 같은 다단계 시장 절대로 안 된다. 진흙싸움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하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시간이 딱 지나면서 한 넉 달을 그러더라고. 근데 요번에 만나니까 자기 6달 했다 그랬는데, 내가 볼 때 넉 달이거든요. 하여튼 넉 달 정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딱 뭐라 그러냐면, 안 해도 되니까 화장품 3세트만 사달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게 30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화장품 3세트를 저에게 반 강매 개념으로, 제 입장에선 강매죠.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니까. 왜? 제 큰 고객이니까. 그래서 그걸 샀고 그 세트를 저희 집에다가 갖다가 와이프한테 줬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우리 와이프가 그 화장품을 썼으면 저는 없어요. 왜? 그걸로 끝났을 거니까. 근데 와이프가 안 쓰고요, 표정만 이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며칠 지나가지고 있는데도요, 화장품을 안 쓰길래 왜 안 쓰냐 그랬더니 표정만 이런 좀 안 좋은 표정을 짓더라고. 그 표정 속에는 뭐냐면, 저 화장품 말고 돈이나 좀 갖다 주세요 개념이었던 것 같아. 표정 보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3세트 중에 한 세트를 저는, 제가 운동을 그때 보험을 하면서 운동을 했었거든요. 배드민턴, 고객 만들려고 배드민턴을 많이 쳤었는데, 그 배드민턴 치는 같은 동호회 회원한테 전달이 됐고, 그 전달한 회원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 학교에 행정실 선생님이 뉴스킨 다단계를 부업으로 했던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뉴스킨 제품이 그 선생님들한테 어느 정도 퍼졌는데 별 효과들을 못 봤던 것 같아. 근데 제가 가져간 그 선생님이 애터미 제품을 쓰면서 얼굴이 바뀌니까요, 그 선생님이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고, 저는 그 3세트, 한 세트 팔았죠? 그럼 3세트만 팔면 끝났는데 그분이 계속적으로 소개시켜줘가지고요, 제가 애터미를 이제 제대로 알아볼 수밖에 없게끔 돼버린 거예요. 특히나 그 우리 스폰서, 김정숙 총장님이요, 그 12세트를 팔아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저한테 팔 때마다 한 7만원씩을 줬던 것 같아요.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저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안 된다고 했던 이유는, 비전 제시해놓고 사람을 끌고 가서 비전 제시하면 또 사람 끌고 가고 사람 장사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제품이 날개 듯인 듯이 소비자를 만들어내는 걸 보니까 이게 뭔가 다르나?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나? 이거 안 알아보면 좀 찜찜하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정 총장님한테, 나 이거 알아볼 테니까, 과거에는 내가 귀 막고 들었으니까 이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좀 알아볼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그랬더니요, 딱 그러는 거예요. 이제 스폰서들이 안 내려온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저기 속리산에 석세스라는 걸 가야 된대. 그러니까 뻥이었어요. 내려오는데 나를 거기 끌고 가려고 얘기한 거야. 근데 제 입장에서는 거기 가려면 뭐가 되냐면요, 비행기 값 들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청주공항에서 내리면요, 속리산까지 또 버스비 내야 돼요. 그거 듣는데 제가 갈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직 확실도 안 생겼는데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김정숙 총장님이 카드로 해가지고요, 비행기표를 끊고 왔더라고. 그래서 못 이기는 척 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 그 비행기표 값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우리 총장님이 안 줬대. 나 줬는데 왜 안 줬대 그러더라고. 하여튼 나는 내 기억 속에는 분명히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안 줬다 그러더라고. 여하튼간요, 석세스를 딱 가가지고 거기에서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거기서 이제 완전히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저는 사실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단순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뭔가 알아볼 때는 굉장히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요즘 들어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회사를 꼼꼼히 알아보고 진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렇게 알아보는데 저는 굉장히 단순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애터미 선택할 때요, 굉장히 심플하게 선택했습니다. 쿨하게. 다른 것도 없었어요. 석사스 한 번 가서 완전히 날아간 거거든요. 그것도 오전 강의 듣고, 그러니까 오전 강의가 아니지, 첫 강의 듣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첫 강의 듣고. 그래가지고 저녁에요, 사실은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면, 둘째 날 강의 안 들어도 돼요. 왜 우리가 옛날에는 금토 했잖아요. 금요일 날 벌써 깨져가지고 급한 거야, 마음이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그때 나와도 나 애터미 할 거라고. 그 정도로 급했었습니다. 뭐에 꽂혔냐면요, 두 가지예요. 진짜 단순하게. 어떤 말을 했냐면요, 회장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다른 건 모르겠고 막 인생 시나리오 이런 것도 왔지만 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딱 무슨 말을 하냐면요,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진짜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 아니, 저도 회계학 전공했습니다. 논리적으로요, 이론적으로요, 좋은 제품을 싸게 팔 수 있나요? 원래 없어요. 좋은 제품은 비싸고요, 안 좋은 제품이 싼 거예요. 경제학적으로도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제품을 싸게 팔아. 그러면 소비자는 몰려와. 다른 다단계는요, 소비자 얘기 안 합니다. 성공이라는 얘기 위주로 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다단계, 모든 다단계들은. 근데 여기는요, 다른 말 안 하고 소비자는 몰려온대. 그럼 소비자 몰려오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소비자가 늘어나면 분명히 나는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 말에 확신을 주는 걸 하더라고요, 회장님이. 제가 단순하다고 그랬잖아요. 회장님이 그날 보니까요, 저녁 늦게까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혼자 강의를 다 하는데, 좀 막한 말로요, 약간은 좀 미친 사람 같더라고요. 그것도 오너가, 사업자가 아니라 오너가, 야, 이거는 뭐 있다. 그리고 저 말에 진실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저 말이 거짓말이라면 나 인생 쪽이다. 선택했다가 안 되더라, 인생 쪽이다. 그래도 나 후회하지 않겠다. 왜? 저런 사람이라면 한번 믿어볼만 하다야. 좋은 제품 싸게. 그리고 그 전에 제가 화장품이 넘겨진 건 봤잖아요. 화장품이 속에 나가는 건 봤잖아요. 이건 되겠다요. 그럼 난 이제부터 사업자 만드는 게 아니라 소비자만 만들어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요, 모든 걸 결정을 해도 그날. 그래서 또 내려오자마자,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나는 항상 뭐 선택하면 그냥 완전히 전업으로 뛰겠다고 집에 와서 선택을 딱 했어요.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다단계에서 완전히 거지가 돼서 이제 내 목숨 끊을 것까지 생각했던 내가 다시 와가지고 어머니나 와이프 앞에 와가지고 다시 다단계를 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우리 여기 계신 오늘 리더분들이나 우리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이 처해 있다면, 내 남편이 됐든 아니면 와이프가 됐든 그런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더도 말도 말하고 이러겠죠. 뭐 다리 몽둥이를 분진을 넣는다, 이혼을 하자부터 시작해서 집 나가라, 별쇼를 다 하겠죠. 근데요, 저희 와이프는 똑같아요. 화장품 그때 가져갔을 때처럼 똑같이 딱 한 번 쳐다보고 끝.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근데 그 아무 말도 안 했던 와이프가 내가 리더스 되고 로얄 리더스 되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항상 지가 조금 불리할 때가 되면 뭐라고 하냐면요, 내 애텀이 시작한 게 자기가 현명해서 반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성공한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현명해서 반대를 안 했기 때문에 성공하기 때문에 자기는 나한테 잘해야 된다는 식인 거예요. 그게 현명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간 그랬고요. 대신 저희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노인네가. 왜냐하면 자식이
밖에 나가서 다단계 하면서 별짓다 하면서 거지 중에 산거지 돼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 며느리 힘들었죠. 손자, 손녀들 힘들었죠. 그 모습을 본 어머니 입장에서는요. 절대 안 된답니다. 안 된다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요. 들어눕더라고요. 이불 뒤집어 쓰고 3일을 들어놓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못하면 안 돼. 이제 진짜 내 꿈이 생긴 건데 이제 진짜 다시 꿈이 이게 마지막인데 하는 마음이다 보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계속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3일째 되는 날 어머니 딱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표정 딱 쳐다보면서 네 맘대로 하세요. 네 맘대로. 그 말이 나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요. 그래 해봐라로 들리더라고요. 해봐라. 해석하기 나름인데 난 해봐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제대로 시작할 뻔하잖아요. 돈도 많지 않지. 거의 없지. 그 상태에서 나는 고객이라고는 뻔한 거예요. 왜? 그 전에 다단계를 하면서 인맥 다 잃었죠. 보험하면서 인맥 다 잃은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보험이나 사실은 이런 영업 쪽 계통이라든지 아니면 다단계 계통은요. 사람을 잃을 확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다 실패하다 보니 다 잃은 거예요. 새로 시작을 하니까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요. 그 세 세트 화장품을 통해서 연결된 12명의 소비자 있죠. 그 사람들한테 소개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요. 데모날 거 화장품, 한 손에는 새 제품. 요 식으로 하면서요. 소개로 해서 제품을 남자인 제가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는 못했어요. 어디다 했냐면 손등에다 해주면서 그걸 전달하기 시작했는데요.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전달도 많이 되고 소개도 많이 나오고. 근데 웃긴 건 그렇게 아무리 해도 소비자는 나오는데 사업자가 안 나오는데 사업자가. 다 소비자만. 근데 우리 알다시피 제품만 전달해서는요. 절대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 요즘 회장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요즘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그 연말부터 양자택일. 그러니까 소비자도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가 가장 핵심적인 건 맞지만 그들 중에서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 꽝인 거예요. 그들 중에서. 근데 나는 소비자만 계속 깔다 보니까 왜 사업자들은 나를 무시하고요. 사업하라 그러면 물건도 안 써주겠다 그러더라고요. 너 더 이상 사업적 얘기하면 물건도 안 써줘. 요런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위에 적밖에 없었어요. 친구들 다 적이었어요. 나가면 야, 너 이제 다단계 안 할 줄 또 다단계 시작했냐? 아니 그냥 영업이나 하지 왜 또 사람 비율을요.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로. 다 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음속에서. 왜?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지금처럼 소비자는 만들겠다. 그리고 사업자는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야 어필이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어떻게든 제주도에서 육지로 떠나려고 마음을 막 먹었는데 야 이것도 또 지점이면 간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목숨 걸고 막 하다 보면요. 기회가 오는 게 맞아요.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요. 옛날에 그 다른 다단계 속옷 다단계 할 때요. 저 사촌 라인이었던 분인데 좀 친했던 분이에요. 그 김해에 있던 분인데 흥국 화재라고요.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나한테 보험을 들라는 거예요. 나도 보험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분 보고 나도 보험을 했었기 때문에 보험은 지금 잊고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애터미 얘기해. 그래가지고 그분 보고 보험은 됐고 내가 화장품을 하는데 화장품이 진짜로 좋고 싸니까 이거 한번 써달라 그랬더니 야 너 그 화장품 또 다단계냐 이러더라고요. 아니 다단계고 10단계 필요 없고 진짜 제품 좋고 싸니까 다단계 하자고 안 할 테니까 요거 한번 써봐서 좋으면 소개나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보내봐 했어요. 근데요 그 보내봐 소리가 또 나에게는 어떻게 들냐면요 와봐 소리가 들리고 와.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가지고 없는 돈에 비행기 타고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요 지금 우리 코로나지만 그때 당시 뭐냐면 사스인가 그거 있을 때일 거예요. 사스 99년도 2008년도인가 9년도에 사스 있었잖아요. 사스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할 때 2009년도인 것 같아. 9년도에 사스가 있었는데 그 사스 때문에 공항에 사람들이 많이 안 왔었어요. 사스 올라가니까요 공항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나보고 뭐냐면 야 너 오라 그랬냐고. 그게 오라 그런 게 아니라 너 제품 보내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요 공항에 내려가지고 공항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놓고 제품 보냈습니다. 근데 제품을 쓰고 나서 며칠 지나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소개는 시켜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올라온 거예요. 그때 올라와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고마웠던 게요. 오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때 당시 올라와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냐면 여인숙 있죠?
모텔 여관, 옛날에 여관이라 그랬는데, 여관 밑에 급, 여인숙 빌려가지고 3개월 빌려가지고 저는 그분 후원하면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뭐라 그러냐면요. 1년을 후원해주면 자기가 부업으로라도 해보겠다고. 그 소리에 올라와가지고요. 원룸을 빌렸습니다. 원래는 200만 원 보증금에 28만 원짜리인데 그 200만 원 보증금을 못 만들어가지고요. 100만 원에 30만 원짜리 월세 개념으로 해서 제가 그분을 통해서 소개받기 시작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가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지나니까 평균 1년 지났을 때 소득이 보니까 2,300만 원 1년 동안 2010년도에 1년 동안 했더니 2,30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2,300이면 우리 사장님들 아시겠지만요. 경비도 안 돼요. 움직이는 경비 밥 먹고 움직이면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때 제가 7년 된 레조 녹슬어 있었고요. 그 신용회사 있죠. 그 카드 회사에서의 압류를 막 붙여가지고요. 경매가 넘어가지도 못하는 거. 쉬운 얘기로 경매가요. 카드사 하나만 자동차에 붙이면요. 경매가 됩니다. 근데요. 한 7, 8개가 경매가 붙으니까요. 팔아먹어도 돈도 안 남으니까 경매로 가져가지도 안 하더라고. 그 차를 끌고 와가지고 제가 움직였거든. 근데 그 기름값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2,300, 한 달 200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겨우 버틴 거예요. 겨우. 근데요. 2년 차가 딱 되니까 5,700만 원. 생활이 되는 거예요. 한 400 정도 되잖아요. 200 정도 경비 쓰고 200은 생활비. 그래서 그때 저희 집에 있던 와이프랑 아이들까지 같이 올랐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너가 원래 밖으로만 돌았는데 또 밖으로 계속 돌면 부부간에 그게 끊어져 가지고요. 이제 못 산다고 차라리 어려워도 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김해에다가 그때 당시 550에 1,000만 원짜리 1000에 55짜리 월세 아파트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5,700이 되니까 그게 생활이 되더라고요. 겨우지만. 근데 3년 차가 딱 되니까 얼마 됐냐면요. 1억대가 돌파되더라고요. 1억대가. 그 다음에 1년 반 지나니까 2억대가 돌파됐고 2억대를 3년 하고 나니까 2018년도부터 제가 3억대까지 올라왔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에 4억대 되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결국은 핵심은 진짜 별거 아니지만요. 제 인생에 있어서 애텀이 만나가지고 특별하게 한 건 없지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핵심적인 것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핵심적인 것만. 애텀이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진짜 별거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거 별로 없거든요. 제가 한 게 보니까 지금 배울 거 없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방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김희정 스타님 제가 몇 시까지 할 수 있나요? 네. 원래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예요. 네. 근데 편안하게 하세요. 네. 모르겠어요. 원래는 제가 2시간짜리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짧게 끊어가지고 방법을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일단 지금부터 방법을 얘기하는데 방법은요. 압축시키면 별거 없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선택했던 것처럼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만 이해하면 됩니다. 본질이 뭐냐면요.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소비자가 많아지고 그 소비자들 중에 사업자 찾으면 끝나요. 핵심은 뭐냐면 소비자가 늘고 그들 중에 사업자가 나오면 일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왜 어렵다고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요. 바로 그게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냐면요. 어떻게 하면 쉽게 소비자를 만들까? 이게 들어가면 생각이 많아져요. 쉽게 소비자를 만들까? 또 어떻게 하면 쉽게 사업자를 만들까? 그 말은 어떤 말과 똑같았냐면 내가 편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와 똑같은 거래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소비자 만드는 거 별거 없습니다. 진짜 제품 좋죠. 진짜 제품 싸죠. 그거 누가 원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원하는 거예요. 그쵸? 회사에서요. 시스템은 다 갖춰졌습니다. 그 안에 집어넣다 보면요. 그들 중에 비전 느낌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애터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와 사업자인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해줬냐면 회사가 대부분을 다 해준 거예요. 그럼 우리 알기는 뭐냐? 그걸 알리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뭐 그 제품을 써봐서 내가 만족하면 그것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써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들 중에서 괜찮다 그러면 시스템에 안착시키고, 그게 과거의 개념이에요. 과거에. 이 코로나 오기 전 개념. 그럼 지금은 뭐냐? 지금도 변한 건 없어요. 변한 거는. 이 줌이나 SNS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제품 어떻게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처럼 이런 줌을 통해 가지고 애터미를 제대로 비전을 느끼게끔 데려오면 되고, 근데 회사가 발빠르게 지금 맞춰가지고요, 석세스도 하죠. 그 다음에 원데이 세미나도 하죠. 그 다음에 굿모닝 애터미도 하죠. 어차피 그 안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어쩌면 그 전보다도요,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더 쉬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 두 가지만 하면 되니까. 아니, 쉬운 말로 뭐가 어려울 것 같으세요? 아니, 제품 사는 사람 늘리고, 그러면 싸고 좋아. 그럼 제품 쓰는 사람 늘긴 쉬워. 그 다음에 비전 느끼는 사람 100명 데려가면요, 한 명은 느낄 수 있어요. 한 명 데려가서 비전 느끼라면 못 느낍니다. 그냥 끊임없이 데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요, 제가 했던 게 그런 과정이에요. 방법은. 왜? 끊임없이 쓰게 만들면서, 소개받으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 중에 시스템에 안착시켜보고, 갈 사람은 갈 거고, 조금 비전 느껴서 소비자할 사람은 소비자할 거고, 또 그들 중엔 부업자도 나오고, 또 그들 중에는 해보겠다고 나오고, 해보겠다는 사람 나오면 똑같이 복제하고. 아니, 뭐가 어려워요? 뭐가? 진짜 없더라고요. 단지요. 그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거기다가 저는 많은 분들한테 쉽다고 얘기하지만 왜 쉽지 않으냐면요, 저만한 고통을 겪은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저만한 고통을. 제 입장에서 이 자체가 너무 쉽지만, 이런 고통을 한 번도 안 겪다가 애터미에 와서 주위 사람들 만났는데 이상한 소리나 듣고 힘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낄 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것뿐이지 못할 것도 사실은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애터미를 시작하면서요, 마음가짐 하나만큼은 굳게 가져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액션은 별거 없는데 이 액션을 취하기까지 내가 갖고 있어야 될 마음가짐이 조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의 어떤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솔직히 애터미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가 있고요, 회원 수도 엄청나게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지금 뭐 회원 수 거의 1000만 명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도 1000만 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요, 애터미에서 돈을 벌면서 내가 여기에서 성공을 하고자 하는 일하는 사업자는 몇 명 정도 될까요? 우리 김민정 스타님, 우리 스타님 생각에는 지금 현재예요. 외국은 우리가 이제 아직 얘기하기 그렇고요. 대한민국에서 애터미 사업을 이걸 통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 마음적으로 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야, 전체 합친 중에서 지금 일하는 사람이 한 10만 명 될까요? 아, 그래요? 저는 센터 강의 다닐 때마다 몇만 명 얘기를 했냐면요, 약 7, 8천 명에서 12,000명 얘기를 했습니다. 15,000명. 왜 그러냐면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근데 요번에요, 검증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요번에 우리 코로나 오고 나서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할 겁니다. 한동안 계속 집합금지 명령 내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막 주위에서 보면 꼭 우리만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우리 방문 판매 업종만 계속 방문 판매 업종 위주로 거의 우리 집합금지 명령 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 풀어주면서 우리는 안 풀어주고 그러니까 우리 분들 중에 일부가 사실 청원을 올린 거 아시죠? 네. 청와대 청원. 그러면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는 의미는 이걸 통해서 밥 벌어 먹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청원 올렸으니까 그 안에서 풀어줘야 우리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사업자가 10만 명이라면요, 청원 한 사람도 못해도 10만 명은 돼야 됩니다. 청원 올린 사람이. 근데요, 청원 올린 사람 제가 듣기로는요, 15,000명 정도밖에 안 됐대요. 청원에 올린 사람들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이 애터미 안에서 진짜 여기에 목숨 걸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살겠다는 사람은 아직까지요 2만 명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을 벌고 싶지만 일은 많이 안 하는 사람,
마음가짐은 돈 벌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액션은 없는 사람이 거의 99.9%라는 거예요. 애터미는. 그래서요, 그게 왜 그럴까? 그게요, 마음가짐, 확신이 완벽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애터미를 하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액션은 심플하니까 바로 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가짐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제발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사업으로 생각하신다면, 애터미를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걸요, 먹고 사는 일로 생각했어야 됩니다. 먹고 사는 일. 먹고 사는 일. 막연하게 그냥 알바처럼 장난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먹고 산다의 개념이에요. 우리 직업, 일이면요, 일이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는 최소한 벌어야 되냐면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벌어야 됩니다. 최소 200, 300은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0, 300 정도 벌려면, 직업이라 생각해서 벌려면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 정도 투자해야 되나요? 양심껏 얘기하면요, 기본적으로 8시간에서 10시간은 투자해야 200, 300 정도 법니다. 근데 요즘은요, 직장 없어요, 거의. 계속적으로 요즘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비대면 개념으로 가다 보면 요 비대면 끝나고 나지, 코로나 끝나도요, 일자리 그렇게 늘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가요, 워낙 어렵다 보니까 뭐 지원금들 많이 내려주고, 그 다음에 기업들한테요, 자르지 말라고, 자르지 말라고 지원금을 엄청 많이 준대요. 고용 지원금을. 왜? 자르면 이제 큰일 나니까. 그러지, 만약 코로나 끝나고 나면요, 구조조정도 엄청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요, 200, 300만 원 직업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그 정도 벌려면 8시간 정도는 일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생계 때문에 그 정도 투자 못한다 그러면요, 최소한 4시간 알바 수준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근데 우리 애터미에 오신 우리 사장님들은요, 지금 200, 300 벌려고 왔나요? 아닙니다. 아무리 못해도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처럼 최소한요, 1,000만 원 정도는 목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야 돈 걱정은 없어지거든요. 돈 걱정. 막 넉넉하지도 않아요. 1,000만 원만 번다고 해서. 실제로 해보니까 1,000만 원은 최소한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보세요. 200, 300 버는 일이 8시간, 10시간 정도라면 1,000만 원 벌려고 한다면 몇 시간 투자해야 될까요? 1,000만 원 벌려면. 양심껏 얘기하면. 솔직히요,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해야 됩니다. 1,000만 원 벌려면.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 200, 300 버는 일도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갑질도 많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버는 일이 쉬워야 될까요? 어려워야 될까요? 당연히 어려워야지. 당연히 어려워야지. 근데요, 애터미 비즈니스 하면서 우리 파트너분들 한번 쭉 얘기 들어보세요. 아, 어렵다, 힘들다 소리가요, 입에 붙은 사람이 너무 많아. 안 돼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1,000만 원 버는 일인데. 그리고요, 1,000만 원만 버는 일이에요? 아닙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최대 1억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요. 1억까지도. 중소기업보다 더 큰 거예요. 아니, 그리고 투자한 것도 별로 없어요. 아니, 그런 일이 쉬워요? 쉬워야 돼요? 택도 없는 소리야. 택도 없는 소리야. 어려운 거예요. 그럼 뭐냐? 내 마음속에서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절대 내 입에서는 어려운 말 하면 안 된다. 어렵다고 하면 안 돼. 당연한 거니까. 그 마음 가져주면요, 일이 굉장히 심플하고 쉽게 느껴져요. 왜? 당연한 거니까. 우리 기업 하나 운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5,000만 원짜리 운영한다고. 우리 한 2, 3억 들여가지고 식당 하나 운영한다. 아니면 카페 하나 운영한다. 그렇게라도 생각해보세요. 그럼요, 모든 시간을 할애하면서 힘들어도요, 요즘 보시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든지, 조금만 시간이라도 해달라고 막, 국회 앞에 가서 데모하고, 그런 것처럼인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투자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조금 움직이면서 힘든 일 생겼다고 힘들다, 어렵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 전에 봤던 일이 200, 300 벌던 일이다 보니까 그 일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는 이건 당연히 힘들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8시간, 10시간은 해야 될 거라고 못 받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힘들다 소리가 거의 안 나오죠. 힘든 거 당연한 건데 뭐. 왜 힘들어? 당연한 걸 가지고. 그리고 쉬웠으면 누군 못해. 다 해먹게. 차라리 어렵기 때문에 내 자리가 남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첫 번째예요. 이거 갖고 나면 편해요. 엄청 편해. 당연한 거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1순위에게 1순위. 첫 번째. 모든 일의 1순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성공할 때까지는 모든 거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돼요. 우리 200, 300짜리 일도요. 직장 다니면요. 모든 거에 1번입니다. 우리 집안에 무슨 일 있다고 해서 직장 안 나가나요? 무조건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 정시 퇴근해야 돼요. 아니면 늦게까지 과업도 해야 돼. 야근도 해야 되고. 무조건 모든 거에 우선하는 거예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다 상관없이. 지금처럼 눈 왔다고 해서 출근 안 하나요? 출근해야 돼. 당연히. 뭐 시어머니 온다고 아니면 무슨 누구야 친척 온다고 아니면 친구 온다고 아니에요. 출근해야 됩니다. 바로 애터미 자체가 1번이라면요. 바로 직장보다도 더 우선하는 개념이 돼야 됩니다. 직장처럼 1번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쭉 보면요. 저희 파트너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분명히 여기서 1,000만 원 벌 거다 5천만 원 벌 거다 하면서요. 아까처럼 뭐 시부모 온다 그러면 우리 시어머니 올 거라서 오늘 못 나가요. 직장 가는데도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눈이 많이 와서 못 나가요. 과거 얘기예요. 지금 뭐 줌으로 다 하니까 사실은 좀 편해졌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1순위 아니라요. 2순위도 됐다가 3순위 됐다가 어떤 경우는요. 말순위 되는 경우가 막 많아요. 또 어떤 경우는 보니까요. 하다 할 거 없으니까 전화 와가지고 오늘 할 거 없으니까 내가 나갈게. 아니 무슨 애터미가 어디 남는 쓰레기입니까? 하다 남은 가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일이에요. 완전히 바꿔줄 일. 바로 1순위가 돼야 됩니다. 1순위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고 저는 운이 좋게요. 그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제주도를 떠나서 김해 올라와서 원룸을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애터미밖에 없지. 애터미 하다 남는 시간에 다른 거지만 애터미밖에 답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알아요. 우리 사장님들은 기본적인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 1순위 하기가 쉽지 않은 건 알지만 마음가짐만큼이라도 무조건 1순위라고 마음가짐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나의 일이란 개념이 돼야 돼. 나의 일. 누구 일도 아닌 나의 일. 누구 일이란 개념 뭐냐면요. 스폰서를 위한 일도 아니고 파트너를 위한 일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일. 나 자신. 근데 대부분이 보면요. 참 웃긴 말들을 많이 들어요. 스폰서 때문에 파트너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요. 왜? 내가 열심히 뛰어서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거나 매출이 올라오면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뭔가 혜택 보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뛰니까 너 나 때문에 돈 벌자는 느낌이 있어서 스폰서에다가 내가 일하는 게 꼭 스폰서한테 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사실은요. 날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스폰서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일 자체가 우리 인간은 저는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속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이냐? 모든 액션은 날 위해서 하는 액션이에요. 행동들은. 누구 예를 들어서요. 누구를 보살펴준다. 아니면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봉사활동 간다. 그거 하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죠. 맞아요. 그 사람들도 이익 보는 건 맞습니다. 근데 봉사 가는 이유를 잘 보면요. 봉사를 했을 때 내가 기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하는데 막 기분 나빠 죽을 것 같아. 근데 봉사할까요? 안 합니다. 어떠한 액션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액션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왜? 내가 행복해지니까. 내가 이익을 위해서도 하지만 내 행복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애텀이라는 시스템도요. 스폰서를 위한 것처럼 보이고 파트너를 위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날 위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이 안에서 문제거리 생기는 게 다른 것보다는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긴 게 스폰서의 관계, 파트너의 관계성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거 문제가 안 생겨요. 왜? 싸고 좋고 시스템 베이스가 안 생기는데 꼭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스폰서 미워서, 파트너 미워서. 집에 가면 어떻게 하면 소비자 만들까? 어떻게 하면 사업자 만들까? 이게 아니라 집에 가면 저놈의 스폰서 때문에 내가 일 진행이 안 돼가지고 저 파트너 똑바로 했으면 내가 이 직급 갈 건데 그것 때문에 골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스폰서에 대한 기대, 파트너에 대한 기대, 그거 줄이세요. 나야 위한 일이에요. 기대를 줄이면 뭐가 되냐면요. 기대를 줄이면 실망감이 없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기대를 했을 때 실망감이 생기지 기대 안 하면요. 감사만 생겨요. 내가 스폰서한테 기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스폰서가 뭔가 조그만 거로 도와줘. 그러면요. 감사합니다. 근데 스폰서한테 내가 10개를 바라고 있어 막. 근데 스폰서가 최선을 다했는데 5가지밖에 못 줘. 그럼요, 스폰서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너 해준 게 뭐 있는데? 너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건 뭐냐?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내가 위에서 아무리 잘해줘도요, 내가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파트너요? 기대는 이빨이 있어. 저것만 들어오면 내 직급부터 올라가고 엄청 매출 뜰 거야 이랬는데 그렇게 어렵게 내 파트너 데려왔는데 하는 집 보니까는 되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집에 가서 속으로 아이고 저거 어렵게 데려왔는데 할 줄도 아무것도 모르고 기대가 크니까 실망이 엄청 큰 거예요. 근데요, 하나도 기대 안 해. 그래, 내 밑에 와준 것만도 감사하고, 물건 하나만 써도 감사하고, 이러면요, 그러다가 1만 포인트 하던 사람이 5만 포인트 해보세요. 어이구, 이뻐라.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기대를 100만 포인트 하고, 사람도 이빨이 되고 조직도 커질 줄 알았는데, 못하면요, 맨날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에 대한 기대와 파트너에 대한 기대를 딱 줄여버리고요, 내가 만든다는 마음으로 뛰다 보면, 기대가 없으니까 서로 관계성이 좋아져요. 기대 없는 사람하고는 안 싸우거든요. 그럼 관계성이 좋아하면 우리 일이란 게 서로 관계만 있으면 얼마나 빨라집니까? 스폰서나 파트너가 사이가 좋아지니까. 바로 그 사이 좋아져서 내가 행복해지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엄청 좋다는 걸 제가 계속 느꼈어요. 이 다단계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애텀을 하고 나서는요.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위에 스폰서들하고요. 99.9% 싸운 적이 없습니다. 파트너하고도 큰 소리 높여서 싸운 적이 없어요. 솔직히. 왜? 기대를 안 하니까. 특히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믿지를 않는다 그러거든요. 파트너가 들어와도 믿지를 않는다 그래요. 근데 믿지를 않는 게 인간적으로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저분이 하다가 떠날 수도 있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하니까 떠나도 좋고 잘 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질 않으니까 또 내가 열심히 뛸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잡고요. 그 사람을 막 믿으면 그 사람한테 압박을 가하는데 믿질 않으니까 내가 또 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끊임없이 가다 보니까 저는 6개월 만에 나보다 뛰어난 파트너 하나, 1년 만에 나보다 뛰어난 파트너 하나, 그 두 사람 가지고 만든 게 지금 제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매출이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어.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지금 한계 별로 없거든요. 한계 없는데 소득은 똑같아. 이 얘기하면서 조금 미안스럽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야 좋겠다. 코로나 시대에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놀았는데 그 돈 번다 자랑이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분명히 넌 잘났다 그래. 너 운 좋아가지고 그렇게 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비전일 수도 있잖아요. 비전일 수도. 우리 사이에는 다 올라올 거니까. 한쪽으로는요 미안합니다. 왜? 열심히 뛴 파트너들 때문에 내가 소득이 되는 것도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미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랑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요. 내가 우리 스폰서 파트너에 대한 기대감만 줄일 수 있다면 내가 행복해지고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 조그만 거에 감사하고 조금만 잘해도 감사하고 이런 마음만 가지면요.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나머지 회사가 다 해주잖아요. 좋은 제품 싸게 막 만들어주지. 지금 APP 해가지고 애터미 플랫폼 비즈니스, 아니, 퍼스널 플랫폼 만들어줘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우리가 포탈 사이트를 갖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 되고 있잖아요. 계속 업그레이드. 우리 지금 다 된 거예요. 제품 무한대로 들어오고 그것도 싸고 좋지. 시스템 계속 만들어주지. 방송국 되고 있잖아. 나중에 우리 제품 설명할 것도 없잖아. 회사가 다 해줄 건데. 우리 스폰서하고 나하고 파트너 관계만 어떻게든 좋게 만들어보세요. 만들면서 나가십니다. 왜? 같은 플랫폼들이니까 연결된. 그래서요. 그 세 가지. 일이다, 1순위다, 나의 일이다는 개념만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홀가분하게.
그리고 비전 딱 가지고 확신 가져가지고요. 미래에 가장 잘 나가는 이 플랫폼 내가 하나 가져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이거 다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플랫폼 자랑하고 다니면 끝난 거잖아요. 어떤 일도 연결시킬 수 있는 플랫폼. 그전엔 유통만 했다 그러면 모든 재화, 용역, 전부 서비스까지 다 들어와 있는 나를 통해서 나가고 회사는 뒷받침해주고 끝내주는 겁니다. 지금 남들은 지금요 이제 코로나 끝내도 걱정할 게 많아요. 미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 걱정할 게 뭐 있어요. 회사가 다 뒷받침되고 다 검증됐고 전 세계로 다 나가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복받은 분들이에요. 대신 가는 과정이 힘들지라도 웃으면서 행복하게 만드는 것만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미래가 좋아도요 지금 힘들면 안 돼. 그러니까 그 힘든다는 건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 자신이 뭐냐, 행복하다고 자꾸 표현하는 게 행복하다고 그렇게 느끼게 나를 만드세요. 일을 하면서요 행복해 일이 잘 됩니다. 기분이 좋아 일이 잘 돼요. 내가 인상 쓰기 시작하면요 일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이 연합해가지고 재심협력하면서 우리 리더님들이 이런 자리 막 마련해주고 이렇게 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데 있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좋은 스폰서들 모시고 계시잖아 또.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 절대 입으로 내가 힘들다 어렵다 스폰서 비난하거나 파트너 비난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만 가진다면 우리 사장님들 꿈꾸던 모든 것들 이 안에서 다 이룰 수 있어요. 단지 속도가 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좀 늦으면 어때요? 몇 년 가면 어때? 고생 좀 하지 뭐 어떡하지 거 누구는 개고생이라고 하는데 그 개고생 좀 하면 어때? 이 큰 돈 벌 건데 끝까지 갈 건데 그런 느낌으로 하셔가지고 한 사람도 좀 빠짐없이 떠나지 말고요. 이 애터미 안에서 모든 걸 얻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강사님께 물 한 잔 드리고 싶어요. 와, 진짜. 오늘 감사합니다. 네, 최고합니다. 최고. 네. 제가 감사합니다. 시간을요, 제가 2시간 정도를 생각했었다 보니까 좀 디테일 제가 움직였던 것들을 얘기를 못 드렸어요. 얘기를 못 드리고요. 다음에 뭐 기회 닿는다면 그때는 앞에 제 그 스토리들 좀 빼고 애터미에서 직접 움직였던 부분 가지고 조금 얘기를 좀 해드리면 더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을 또 듣고 싶어요. 네, 아유, 뭐 아우, 자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약하셨습니다. 또 듣고 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최고. 감사합니다. 너무 최고, 아쉽네요. 네, 예, 다음 예. 시간 또 예약해 주셨으니까 우리 새봄에 우리 윤식 로얄님 한번 초청해 볼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나가도 되는 거요?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세요. 나가도 되는 거예요? 좀 기다려주세요. 우리 새봄이에요. 본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본부장님. 네. 우리 그래도 로얄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오늘 1000분이 넘는 것이 마지막까지 유지가 됐는데 어떻게서라도 들어오시려고 애들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거의 한 200~300분이 못 들어오셔서 제 개인 카톡이 완전 불이 났습니다.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다음부터 너무 그러니까 화면을 안 켜시거나 또 조금 소극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열심히 보시려고 하시는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양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지금 치열하게 이 방에 들어오시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 의미로 저희들은 유튜브를 지금 녹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사님의 그 요청에 의해서만 유튜브를 배포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강사님들이 유튜브를 배포를 하게 되면 자유롭게 강의를 못 하셔요. 그리고 유튜브를 나중에 보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이 소홀하게 될까봐 저희들은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강사님들도 편안하게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채팅방에 오늘 스피치를 많이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얘기도 올라왔어요. 뭐 제2의 애터미 설민석이다. 뭐 이런 강사로도 올라왔고요. 많은 얘기들이 올라왔는데 스피치 오늘 2분만 자기 이름을 외치시는 분한테 젠드! 정정! 네.
박동철 단장님은 제외되겠습니다. 아니 나는 스피치 천재! 아니고 부탁할 게 있어서 그래 부탁할 거. 성남 예, 믿음경영 예. 김성남. 천재! 김해 믿음 경영센터 하촌이 천재! 김해 믿음 경영센터 단장님도 하촌이입니다. 나오시네요. 네, 잠깐 해주세요. 성남 믿음경영. 여기 그 당신도 주식 사장님 고생했어. 진짜 고생했고 어이구, 단장님도 오셨네요. 쑥스럽게도 우리 단장님까지 드셨네. 힘들었고 아까 말하는 거 지켜. 4월 아주 픽스해. 4월 오케이? 3월에 본사 강의 때문에 제가 지금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빨 임플란트랑 막 해가지고 4월 말고 좀 하반기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반기에. 5월 달에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5월달, 예, 5월달. 약속. 5월달 나하고 약속한 거 나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2시간 해주세요. 2시간. 네, 스피치. 도봉 정재갑. 천재! 네, 삼척의 최은주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윤식 총장님, 강의 너무 그냥 잘 들었고요. 그 윤식 총장님의 까발려라. 그래서 저는 그 까발려라를 하면서 거기다가 지맘의 법칙을 적용했는데요. 말하고 안 하고는 내 맘이고, 듣고 안 듣고는 지 맘이고, 전달하고 안 하고는 내 맘이고, 쓰고 안 쓰고는 지 맘이다. 그렇게 하면서 전달했더니 마음이 너무 편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그 윤식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당연하다. 시간을 투자하는 거는 1,000, 2,000, 5,000, 1억까지 벌기에는 그 시간을 투자를 하기에는 당연히 대가 지불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1순위가 되라.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무조건 애터미가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도 참 같이 공감하는 얘기고요. 3. 기대를 줄여라. 이거는 기대치를 줄여라. 이거는 남의 일 아닌 나의 일이기 때문에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내가 먼저 그 일을 이 애터미를 전달하고 같이 그냥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저도 공감하는 바여서 너무 감동 있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은주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한 분만 마무리할게요. 네, 김순남. 네, 김순란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윤식 삼척 김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우리 구남매가 여기 다 들어왔는데 동생하고 둘이 여기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팀장 간다고 외쳤더니 14일날 외쳤더니 16일자로 팀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만일자로. 그래서 이제 여기 사무실 내서 이제 행운이 온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올 6월 달에 동생하고 이제 국장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올해 이거 사무실에 이게 동생이 마련해서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이제는 올해는 이제 진짜 지구의 운이 다 온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삼척에서 우리가 진짜 삼척 동에 진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여기 더 큰 그룹을 만들 거예요. 진짜 기분이 그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순란 사장님, 저 요즘 삼척이 아주 대세인가 봐요. 네, 좋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사장님들 응원해드리고요. 오늘은 너무 늦은 관계로 지금 또 채팅방에 또 30개가 지금 1분 만에 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채팅방으로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이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 길 다니실 때 모두 조심하시면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열어주신 강사님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네, 예, 사원으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사운 준비. 사운 시작. 오늘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기억한다. 한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잘 들었습니다.